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5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종용하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의 꼬임에 넘어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서로는 이만하고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들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우연히 여러 지인들이 모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초면인 사람은 남편과 저뿐이었죠. 그렇다 보니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저와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렇게 첫 만남에 이어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당시 전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조기 폐경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순간에 찾아온 조기 폐경. 충격이 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생리 날짜가 불규칙하다고 생각했고 그 후론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더워 조금 이상한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별거 아닌 일에 예민해지기도 해 주변의 권유로 인해 병원에 갔더니 조기 폐경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몸 상태가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은 사라지게 되었는데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결혼을 원하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의 설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물론 모든 사실을 시댁에도 알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이런 저의 몸 상태와 끝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알고 초반에는 아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이야기가 나온다 싶더니 점점 그 압박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너흰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니? 임신 말이다,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희박하긴 하죠. 그렇지 않아도 병원 다니면서 호르몬 약도 잘 챙겨 먹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면 뭘 하니? 결과가 이 모양인데.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 먹도록 손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는 건지. 우리 장남이 결혼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 뭐 하나 빠지는 것도 없는 녀석이 왜 장가를 안 간다고 난리를 부리는 게야? 네, 맞습니다. 신혼 초까지만 해도 아무 말도 없던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건 다름 아닌 미혼 상태의 시숙 때문이었어요. 애초에 저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저의 조기 폐경을 큰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장남인 시숙이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으면 되지 했던 생각 때문이었는데 그 시숙이 나이가 40이 넘도록 결혼은커녕 연애 생각조차 없는 상태였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혼을 할 생각도 없는 시숙 탓을 하면 되는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 몸이 성취하나 이런 문제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니 늘 마음속엔 배를 짓는 기분이 들곤 하더군요. 그렇다 보니 시댁에 가면 늘 기가 죽어 지냈어요. 저는 분명 조기 폐경에 대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받고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부턴 마치 제가 남편과 시댁을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이 시모는 4년차가 지나던 해부터 저에게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조기 폐경이라고 해도 가능성은 있다고 해서 결혼시켰더니 이렇게까지 애가 안 생길지는 꿈에도 몰랐다. 너는 젊은 애가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조기 폐경이라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몸 관리를 어떻게 했냐니요? 제가 결혼 전에도 말했다시피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요. 그건 네 말이고 진짜로 원인이 없는 건지 원인이 없다고 믿고 싶은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못 믿겠으면 저랑 당장 오늘이라도 병원에 가실래요? 전 상관없어요. 아니면 가서 진단서라도 끊어다 드릴까요? 됐다 됐어. 그냥 속상해서 한 말에 이렇게 죽자고 달려드니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할 수나 있겠니? 하여튼 무슨 애가 그리도 못 이겨 먹어서 안달인지. 그러니까 네가 애가 안 들어서는 게다. 마음을 넓게 써야 애도 잘 생길 건데 그렇지 않아도 몸도 성치 않은 애가 그렇게 바득바득 다 이기려고 드니 애가 들어서겠어?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파 제일 속상한 사람은 저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해대니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스스로에게 가지는 죄책감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죄책감 따위를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땐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남편도 시모가 저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할 때만 해도 오로지 제 편을 들어주며 시모를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려니 해. 엄마도 속상해서 저러시겠지. 그러려니 하라니. 저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려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매번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뒤척이는 걸 다 아는 사람이 저딴 식으로 말하니 그날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니가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매번 볼 때마다 임신 이야기를 하시니 내 속이 어떻겠어? 정말 요즘 같아선 어머님 전화만 받아도 스트레스가 쌓여. 아니,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아픈 내가 꼭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라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걸 참고 또 참으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니 남편은 이런 제 반응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절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뭘 또 그렇게까지 받아들여. 내가 엄마한테 그만 좀 하라고 한번 말할 테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당신은 당신 엄마고 당사자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만약 당신이 몸이 안 좋은데 우리 엄마가 볼 때마다 당신 아픈 걸로 짜증내고 핀잔 주고 그러면 어떨 것 같은데 당신은 마냥 그러려니 하고 참을 수 있어? 이건 약속이랑 너무 다르잖아.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이런 일로 스트레스 주는 일 없을 거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입만 떼면 임신. 얼굴만 봤다 하면 임신 타령이셔. 엄마 말처럼 엄마는 설마 정말로 임신이 안 되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당신 많이 상처받은 거 충분히 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화내. 그렇지 않아도 요즘 몸 안 좋다며. 스트레스 계속 받아봤자 당신한테만 안 좋아. 그걸 알면 제발 좀 어머님 좀 어떻게 해줘. 나 진짜 한계라고 한계.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 결국 남편도 기분이 상한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그만하자는 말로 제 입을 막아버렸고 저 역시 더 말했다간 감정적으로 남편을 대할 것만 같아 입을 닫았어요. 이런 문제일수록 감정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봤자 득될 것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 앞에선 저렇게 말해도 뒤에선 제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제 믿음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듯 하더군요. 시댁에선 아이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라고 있었고 시모의 말은 점점 더 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엄마를 만나 밖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엄마와의 데이트라 남편이 평소에 맛있다고 적극 추천하던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추천을 받고 오게 된 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만남이라 어떤 반응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를 발견한 시모가 코웃음을 픽 하고 흘리더니 고민할 것도 없다는 듯 다가오더군요. 시모의 발걸음은 함께 있는 엄마의 옆에 멈춰섰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가관이었습니다. 사도는 속도 좋으시네요. 저는 지금 아들이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손주 한 번을 못 안아봐서 애가 다 타들어가서 입맛이 없는데 사도는 그게 넘어가나 봅니다. 어머, 밥 한 공기를 벌써 다 비우셨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더군요. 아무리 임신 문제로 속이 상한다고 한들 사돈에게 저딴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건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행동이잖아요. 제가 더 화가 나고 속이 상했던 건 이런 말을 들은 엄마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엄마도 시모의 말에 화가 난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 아픈 딸 가진 게 죄라고 속 시원히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저를 감싸주고 계시더라고요. 사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라고 속이 편하겠어요? 저도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속상하다고 한들 우리 딸보다 더 할까요? 여기서 제일 속상한 사람이 우리 딸일 텐데 그 면전에 두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시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거. 우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 확률이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돈도 속상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사돈,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어디 사돈 무서워서 할 말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화내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 애가 임신을 하든 출산을 하든 큰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 딸이 소중하지만 사돈은 아니신 것 같으니 사돈 생각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조심 좀 해주세요. 웃기지도 않아. 나 같으면 저렇게 당당하지도 못할 것 같구만. 뭐가 저리도 당당하다고 할 말은 다 아는 건지. 피차 계속 대화해봤자 좋은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전 이만 가볼게요. 사돈은 아무리 봐도 밥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한 그릇 더 먹고 가시든가요. 시모는 끝까지 비아냥거리며 자리를 떠나버렸고 엄마와 전 오기로 그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이지 엄마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화가 너무 나기도 해 눈물이 몇 번이고 왈칵 쏟아져 나오려는 걸 어찌나 참았는지. 그렇게 눈물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더니 소파에 앉아 깔깔 웃으며 휴대폰 만지는 남편을 보는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오늘 당신이 가보라던 식당에서 우연히 어머님 만났는데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본인은 손주 한 번 못 안아봐서 속이 다 타는데 사돈은 밥이 넘어가냐고 하더라. 엄마를 만났어? 뭐 엄마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오죽했으면 장모님한테 그런 말까지 하셨겠어? 오죽 답답하고 속상했으면. 너무 황당하니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화가 풀리라고 하는 말인지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려고 한 말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죠. 남편은 여전히 휴대전화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하하호호 웃고 있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속상한 사람이 할 말이야? 대개는 속이 상하면 서로 안타까워하고 서로 희망을 잃지 말자고 보듬어줘야 정상인 거야. 어머님은 그저 내 아픈 몸은 핑계 삼아 나하고 엄마를 깔아뭉개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어렵다는 사돈한테 그딴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것도 면전에다 대고 말이야. 저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있었고 남편은 그제야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또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엄마도 속상해서 그런 말씀하신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엄마 쫓아다니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입이라도 막아줘야 속이 풀리겠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주던가. 어머님이 속상해서 하는 모든 말들이 나한테 상처가 된다면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못하게 말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애초에 결혼하기 싫다는 사람 설득하고 또 설득한 사람이 누군데? 우리 엄마 그딴 소리나 듣게 하려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나도 노력하고 있어.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엄마가 그러는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흘러가는 말로 그러지 말라고 하면 어머님이 그 말을 들을 것 같아? 당신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어머님이 그런 말 꺼내기만 해도 난리를 부리던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이젠 어머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사람처럼 굴잖아. 나 정말 당신한테 배신감 같은 거 느낀다고. 그만큼 당신을 믿고 결혼했는데 이게 뭐야?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을 수가 있어. 우리 결혼한 지 4년이 넘었고 엄마가 저런 말 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 나도 할 만큼 했고 나도 이럴 때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고. 할 만큼 해? 그게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야? 난 매번 어머님께 말로 행동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래, 당신도 힘들겠지.
두 여자 사이에서 힘든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앞에서 그런 말은 아니지. 특히나 오늘같이 우리 엄마까지 있던 날에는 더욱더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나도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건데 당신 눈치까지 살펴야 해. 아, 진짜 이래서 요즘 당신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다고. 사사건건 시비만 걸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화부터 내고. 당신 몸이 아픈 게 내 탓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애꿎은 나한테 이러냐고. 당신이 중간 역할을 똑바로 못하니까 당신한테 이러지. 나라고 당신한테 이러는 게 마음이 편한 줄 알아? 아, 좀 적당히 좀 해. 애초에 몸이 아프니 결혼하지 않겠다는 나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혼까지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저딴 식으로 무책임하게 구니 정말 그 배신감은 말로 다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날 저와 남편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더는 제가 알던 그리고 제가 사랑하던 남편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단 한 번도 떠올려 본 적도 없는 이혼이란 두 글자를 떠올리게 되었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아기를 못 가져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에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진 못하고 있었죠. 다들 그런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자로서 그것도 30대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겪게 된 조기 폐경이란 병은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어요. 전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기대와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고 저의 이런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이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사이는 멀어지고 있었고 이런 저희 사이를 눈치챈 시모가 어떻게 해서든 이혼시키고 싶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노골적으로 시댁 방문을 피하고 있었고 시모는 전화를 걸어 한 소리를 하더군요. 예, 너는 우리 집에 좀 오라고 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어머님, 저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고 회사 다녀요. 제가 어머님 집 대청소, 이불 빨래, 반찬이나 만들자고 회사까지 빠질 순 없잖아요. 애도 못 낳으면서 그 정도는 해야지 않니? 그리고 꼭 회사 빠지고 올 필요가 뭐 있어? 퇴근하고 와서 하면 되지. 제가 무슨 강철 체력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저도 힘들지 않겠어요? 제가 굳은 일이나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면 저도 기분 나빠요. 그리고 매번 임신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임신이 힘들 거라는 거 숨기고 한 결혼도 아니고 결혼 전에 다 말씀드리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땐 아무 문제 안 된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왜 매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세요? 어머님은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한다지만 전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상처받고 속상하다고요. 너 말 한번 잘했구나. 내가 오죽하면 계속 이런 이야기를 꺼내겠어? 집안의 대애를 잊지 못하면 좀 고분고분한 맛이라도 있어야지. 이건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애 못 낳는 게 뭐 자랑이라고 이리도 당당해. 버릇없는 건 또 어떻고. 제가 당당하지 못할 건 또 뭔가요? 그리고요 어머님, 제가 버릇 없어진 건 다 어머님 탓이에요. 어머님이 매번 이런 식으로 사람 못 괴롭혀서 안달인데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저야말로 오죽했으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 시간에 어머님이 어떻게 했는지부터 돌아보세요.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하고 싶은 말이나 할 수 있겠니? 애도 못 낳으면서 할 말 다 하고 사는 며느리는 세상에 너 하나뿐일 게다. 더는 너랑 무서워서 전화통화도 못하겠으니 이만 끊거라. 우리 집에 들르는 건 잊지 말고. 이렇듯 제가 시모에게 당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저를 본체만 채하고 있었고 저는 이런 상황 속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점점 가까워지던 어느 날 정말 이혼을 결심하게 된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은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노트북이 켜지지 않더라고요. 충전기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 전날까지도 멀쩡히 잘 되던 노트북이 너무나도 갑자기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전 남편의 노트북을 쓰게 되었고 한참 일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갑자기 노트북에서 카톡 알림음이 들린다 싶더니 노트북 화면 오른쪽 하단에
대화가 뜨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하단으로 눈길이 갔고 그건 다름 아닌 시모의 카톡이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그걸 제가 우연히 실시간으로 보게 된 것이었죠. 너 진짜 이혼 안 할 거야? 내가 그 건방진 물건을 언제까지 봐주고 살라는 말이야. 애를 못 낳으면 시키는 거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건 기만 살아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아주 제멋대로라고. 이혼이 그렇게 쉬워? 애 못 낳는 거 알고 결혼했고 집사람이 나한테 다른 잘못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혼까지 하자고 하냔 말이야. 방법이야 찾아보면 많지. 너 똑바로 말해.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그게 모르겠어. 어쩔 땐 확 그냥 이혼해버릴까 싶다가도 또 어쩔 땐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없다 싶기도 하고 그래. 하여튼 물러 터져서는 너 그런 여자랑 계속 살면 너만 힘들어져.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네 친구들은 다 애 키우면서 애 보는 나게 살 텐데 너는 다 늙어 빠진 네 마누라 얼굴이나 평생 보고 살 거야?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살아? 나는 안 늙나 뭐. 하여튼 이혼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나라고 뭐 마냥 좋아서 계속 사는 줄 알아? 나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 이혼을 시키려 안달이 나 있었고 남편은 그런 시모의 종용에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순간 시모가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말고 아들, 일단 엄마가 눈여겨본 아가씨 한 번만 만나봐. 성격도 순하고 생긴 것도 참하다. 네가 지금 데리고 사는 그 물건이랑은 비교도 안 된다니까. 정말? 그렇게 괜찮아? 그래, 엄마 눈 높은 거 알지? 그런 엄마가 아주 눈여겨본 아가씨라니까. 한번 만나보기만 하면 너도 마음이 싹 정리될 거야. 그래? 그러면 얼굴이라도 한번 봐볼까? 그래, 넌 주말이 편하지? 이번 주말에 약속 잡아놓을 테니 그 물건 잘 떼어놓고 나와. 걱정하지 마. 회사에 일 있다고 하면 되니까.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이 믿고 싶지도 않은 대화들을 보며